안녕하세요. 홍양표 박사입니다. 지금 시리즈로 창의성과 융합의 뇌, 유연한 뇌를 만들기 위해서 그 첫 번째 방법으로 정확하게 보고 듣고 읽은 내용을 저장해서 그 내용을 응용하고 융합하기 위해서 먼저 정확하게 저장하는 게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뇌에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듣는 사고력 중에서 약간 지난 시간보다는 조금 더 생각을 해야만 되는 약간 난이도를 한 칸 올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라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노라면 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이나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아주 짧죠? 이거 한 2학년 수준 정도라고 할까요? 2학년 정도 수준이에요. 자, 이제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든지 아이들에게 들은 내용을 이야기 한번 시켜보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셨나요? 그럼 100점이죠. 자, 중간만 하셨나요? 아니면 두 줄밖에 못 하던가요? 바로 듣는 사고력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죠. 다시 한번요. 한라산에는 여러 가지 식물들이 많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노라면 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이나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산을 많이 찾습니다. 자, 이 내용이거든요. 자, 그러면 첫째, 식물 도표를 한번 아이들 보고 그려보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한라산을 그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한라산을 그리고 거기에 식물 도표를 한번 그려봐라. 들은 그대로요. 그러면 어떻게 그릴 것인가? 여러분 한번 그려보세요. 저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저는 그렸으니까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이들도 함께 그려보는 시간 한번 해보세요. 실제 아이들이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이 나오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까지 했어요. 자, 한라산에 올라가노라면 여러 가지 식물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라산에 가면 처음에 한라산에 올라가면 더운 곳에 사는 것을 먼저 볼까요?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먼저 볼까요? 어떤 아이들은요, 하늘로 올라갈수록 덥대요. 왜 그러냐? 해가 가까이 있으니까 덥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하면, 자, 눈이 다 녹았을 때 어디에는 눈이 안 녹은 걸 볼 수 있냐? 산 밑이냐 산 꼭대기냐라고 할 때 산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그럼 왜 그럴까? 산 위가 온도가 낮기 때문에. 올라갈수록 추워요. 그러면 아이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라산에 올라가노라면 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과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다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처음에 만나는 것이 더운 곳에 사는 식물일까요? 추운 곳에 사는 식물일까요? 그러니까 더운 곳이요. 가장 꼭대기에는 어떤 식물을 볼 수 있을까요? 추운 곳이요. 그럼 가운데는 어떤 식물들일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가운데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어머니 얘기해 보세요. 자, 가운데는 어떤 식물들이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나라 전역에서 볼 수 있는 따뜻한 곳이야. 여기는 따뜻한 곳이겠죠. 따뜻한 곳에서 사는 식물이겠죠. 그래서 특별히 한라산에서는 더운 곳과 추운 곳을 볼 수 있는데 왜 그러면 한라산을 택했냐면 꼭 한라산이냐는 거예요. 백두산도 있잖아요. 금강산도 있잖아요. 지리산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한라산일까? 라고 해서 아이들이 한라산에서 더운 곳과 추운 곳에 볼 수 있는 지형의 원리를 터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충분히 이야기를 거쳐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온 이야기들이 한라산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어느 쪽에 있는 섬이에요? 남쪽 끝에. 그러면 남쪽이 더울까요? 북쪽이 더울까요? 남쪽이 덥죠. 그래서 더운 곳이요. 남한에서 가장 높은 산은 어디일까요? 한라산이요. 그럼 가장 높다는 것은 뭘까요? 가장 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리산은 가장 남쪽이 아니니까 추운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볼 수 있지만 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은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더운 곳과 추운 곳을 다 볼 수 있다. 자, 그러면 아이들이 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을 보고 그대로 또 해봐요. 자, 그래서 더운 곳과 추운 곳을 다 볼 수 있는 식물이 있다. 그래서 어쩌다는 건데 결론이 그래서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결국 이게 결론이잖아요. 한라산을 왜 가는데 한라산에는 더운 곳과 추운 곳에 사는 그러면 여기는 왜 가운데 따뜻한 건 뺐는데 이거는 우리나라 전역 어디나 볼 수 있으니까 굳이 넣을 필요가 없죠. 아무 데서나 볼 수 있는 거를 굳이 한라산까지 가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서 특징은 더운 곳과 추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식물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산을 많이 찾는다. 어때요? 자, 여러분 이 도표를 보면서 이 글을 그대로 이해하고 그대로 머릿속에 저장하고 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아이들에게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들은 산에 대한 식물에 대한 관심을 갖겠죠. 그러면 그 다음에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주는 게 뭐냐? 그러면 더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뭔데? 이렇게 해요. 더운 곳에서 볼 수 있는 식물이 뭔데? 그러면 아이들에게 한번 찾아보자 라고 해도 되죠. 그럼 아이들이 더운 곳에서 사는 식물을 10가지 정도만 찾아오기. 추운 지방에서 추운 곳에 살 수 있는 것을 10가지. 그 다음에 보통 우리가 사는 따뜻한 곳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을 한 10가지. 그게 많으면 5가지를 우리 한번 찾아볼까? 검색을 해보고 찾아보고. 엄마가 미리 찾아서 가르쳐 주지 말고 아이들이 스스로 찾아서 각자 몇 가지씩 찾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면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하나를 주면 이거를 아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이것을 뇌 안에 확실하게 응용하고 할 수 있는 그런 뇌, 그런 시냅스가 만들어질 때까지 여러분들은 꾸준히 훈련을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수업 어땠어요? 하시다가 안 되시면 여러분 댓글 다시는 거 알죠? 그리고 이런 자료들은요, 여러분 밑에 링크 걸어놨습니다. 여러분 링크 들어오시면 바로 출력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속 시원하게 물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간 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